파르메니데스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 현상은 환상이다. 현상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추상화한 실제, 오로지 이성의 대상이고 유일자이다,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인데 철학에서는 페노메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페노메나는 인간의 감각 대상이잖아요. 감각 대상. 근데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모순투성이고 역설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온 게 페르메니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더 심화 발전시킨 게 누구냐? 그게 제논이에요. 제논. 페르메니데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다음에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제논이라는 사람이 더 심화 발전시키는데,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논의 역설. 아주 유명한 역설이 크게 4가지, 4대 역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제논이 4대 역설을 이야기한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현상을 파악할 때 그 파악하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역설을 발견을 하면, 현상 속의 역설, 현상의 역설을 발견을 하고, 이것이 정말 역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다? 4대 역설을 갖고 왔다. 그래서 제논의 4대 역설은 우리가 뭐 교육 시간에 많이 이런저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던 겁니다. 자, 제논의 역설을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뭐라 그러느냐? 경주로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로. 첫 번째가 경주로의 역설, 경주로의 모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출발을 하고 쭉 달려가지고 경주로의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이 목적지로 이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달려서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가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도착하잖아요. 여기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이 이 도착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절반에 먼저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려면 이 출발자는 처음 지점과 중간 지점 사이의 절반을 먼저 도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1 지점에 먼저 도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4분의 1 지점과 출발 지점 사이에 8분의 1 지점을 먼저 도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수평면을 그었을 때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그 반의 영역을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 쪼갤 수 있는 영역, 쪼개고 해서 반을 가고 이건 무한히 반복되잖아요.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영원히 도착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이 실제가 아니고 이 실제입니다. 실제로는 도착하잖아요. 실제 어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제, substance로서의 실제가 아니고, 자, 사람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 이성적으로 파악하면 맞는 얘기죠.
절반을 먼저 도착해야 되고, 그거의 절반을 먼저 도착해야 되고, 그거의 절반을 먼저 도착해야 되고, 이렇게 무한히 한 수평, 한 그 선분상에 무한히 절반의 절반을 쪼개고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이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맞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경주로의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착할 수 없다.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경주로에서 사람이 출발했을 때 도착 지점에 영원히 도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토끼와 거북이. 이거 아주 유명한 그 일화죠. 토끼, 거북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에서 목적 지점이 있어요. 목적 지점. 여기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거북이가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북이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토끼는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끼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를 뛰어넘어서 거북이가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보다 더 빨리 토끼는 도착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성적으로 파악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성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자, 토끼가 출발을 했어요. 토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하면 거북이도 어찌됐건 거북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끼가 또 따라갔어. 그러면 어느 정도 거북이도 조금 더 앞으로 가잖아요. 토끼가 또 따라갔어. 그럼 거북이도 조금씩 더 앞으로 가요. 무슨 소리냐?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면 토끼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는 그 시간과 공간, 그 시간만큼 거북이도 똑같이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당연히 거북이는 앞에서 먼저 출발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넓혀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는 영원히 토끼 입장에서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왜? 토끼가 앞으로 가는 순간 거북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제논의 역설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 역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설은 이 화살의 역설이에요. 화살을 내가 이렇게 쏘면 내가 여기서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쏘가지고 이 도착 지점에 딱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화살이 실제 출발해가지고 여기 표적지에 도착하는 표적지에 딱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화살을 여기 쏜다. 화살을 쏘고 표적지를 도착을 하는데,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길이. 그죠? 화살의 길이가 있겠죠. 화살의 길이. 화살은 자기의 길이만큼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죠? 특정한 공간을 화살은 차지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살이 특정한 공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화살이 1m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m의 공간을 딱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화살이 특정한 1m, 이 화살이 1m여가지고 1m의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1m고, 여기도 1m고, 여기도 1m고,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1m의 공간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여기 표적지에 도착을 할 건데, 1m라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면 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1m의 공간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 화살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모순에 빠지는 거죠. 화살이 1m인데 1m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살의 1m라고 하는 화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1m의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만큼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현대물리학에서 위치값과 운동량의 동시 측정 불가의 원리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에요. 자, 위치값. 나중에 양자역학을 보면 위치값, 정확한 위치값과 물리량, 속도. 여기서 속도는 운동량이 되겠죠. 운동량. 이 운동량이 동시 측정이 불가능해요. 동시 측정 불가.
양자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미시적인 양자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양자역학. 여기 양자역학이라고 써놓을게요. 양자. 아주 작은 양자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떠한 어떠한 입자 덩어리는 인간이 위치값을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가 측정이 안 되고,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이것의 정확한 위치값이 특정이 안 돼. 이 두 개를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양자역학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논의 화살의 역설은 이미 양자역학, 이미 20세기 후반의 양자역학의 모순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거를 순수 사변만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순수히 사변으로 쪼개서 들어가 봤을 때 위치값과 속도가 동시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원전 4세기에 제논이 이미 화살의 역설을 통해 가지고, 쏘는 화살의 역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먼저 기준을 설정을 해볼게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기준이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자, 이게 하나, 둘, 셋인데, 네 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기준선이에요. 여기 4개예요, 4개. 1, 2, 3, 4죠? 1, 2, 3, 4.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있어요. A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A는 1, 2, 3, 4.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1, 2, 3, 4.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세 가지의 막대가 있는데, A는 고정되어 있고, B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B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B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C는 이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C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A와 B, 이건 A는 고정이고, B와 B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C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게 하나로 1, 2, 3, 4번이 4번으로 다 정렬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정렬이 되게 되면은, 이거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A, B, C가 이렇게 변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렬 상태거든요? 정렬 상태? 그러면 1, 2, 3, 4. 1, 2, 3, 4. 1, 2, 3, 4. 이게 정렬인데. 요게 이렇게 정렬이 되면, 자, 보세요. 요걸 B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A, 요걸 C라고 얘기하면, B 입장에서는 A를 몇 칸을 이동한 거죠? B가 A와 정렬이 되려면, B 입장에서는 A가 2칸 정렬이 된 거죠. 2칸을 이동한 거잖아요. 2칸을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숫자를 쓸게요. 헷갈리니까. 2칸을 이동했다. 그런데 C 입장에서는 B를 몇 칸 이동한 거죠? B가 이렇게 오고 A가 이렇게 오니까 C 입장에서는 C가 A와 정렬되기 위해서는 B로 계산해 봤을 때 뭐예요? 4칸 이동한 거죠. 4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A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B가 A와 정렬되려면 B는 A를 2칸만큼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C는 A, B와 같이 정렬되기 위해서는 C 입장에서는 B를 4칸 왼쪽 이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B를 4칸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C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최초의 위치값에 따라서 운동량이 계산되는, 운동의 거리가 지금 달리 측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의 상대성, 이건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관찰자의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똑같은 운동량이 달리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운동의 상대성. A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B와 C가 똑같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2칸 이동한 걸로 계산되고 C는 4칸 이동한 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운동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의 상대성.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제논은 누구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의 핵심은 뭐죠?
페리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한 삼라만상은 변화 그 자체이고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까고 내려오면서 페르메니데스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오히려 실제하는 것은 이성적 사유의 대상인 실제하는 것을 유일자이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논이 뭘 갖고 와요? 4대 역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제논이 4대 역설을 갖고 온 이유는 뭐죠? 우리 인간이 감각 경험을 통해서 파악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증명함으로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다라고 주장했었던 페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논이 4대 역설을 갖고 왔다. 첫 번째 역설은 경주로의 역설, 두 번째는 토끼 거북이 역설, 세 번째는 화살의 역설, 네 번째는 운동의 상대성 역설이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역설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 역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논이 주장하고자 했었던 건 뭐죠?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해요? 인간이 현상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거의 결과값을 이성적으로 사유해 보니까 역설투성이더라. 역설투성이다. 그러니 그렇게 역설투성이인 감각적 대상인 페노메나를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논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르메니데스와 제논은 현상이 우리 인간이 파악한 감각적인 경험값을 이성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것이 역설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페노메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노메나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논의 사상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맞는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현상은 우리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고 감각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 사유로 생각해 봤을 때 역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도 저 동의를 해요.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역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이성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 감각적 경험의 그 측정값을 이성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모순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현상이 모순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해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감각적 경험은 무시하고 오로지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이성 역설이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실제, substance, 어떤 실제, 본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 사유의 순수한 감각적 경험이 아닌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실제만의 신의 세계이고 그것이만이 유일한 유일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비판이에요.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환상이 역설투성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이성적 사유의 실제 세계가 그것만이 유일한 실제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서 멈췄어야 돼서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인간의 감각 경험이 실제를 그대로, 그러니까 페노메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거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역사를 발견해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이성 두 개 모두 다 실제하는 혹은 이 현상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비교를 시켜야지 이 제논의 말처럼 감각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이성의 대상만이 유일한 실제이고 그것은 불변하는 무엇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여기까지 제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서양 사상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인간 이성을 감각적 모순투성이인
이 페노메나에 대한 감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성만이 신의 정신이고 로고스이고 이성적 합리성만이 마치 어떤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성을 절대화하죠. 이성을 절대화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토대를 우리가 제논의 4대 역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긴 얘기긴 한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이제 니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니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격정, 충동, 열정,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측면들을 발견한 것이 누구다? 나중에 이제 후세에 들어와서 니체가 와서 이제 이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후대 철학자들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페르메니데스의 이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논이 이 4대 역설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